예, 이번 시간은 분쟁과 조정입니다. 광역행정이 협력이라면 얘는 갈등이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갈등의 뭐 해악이라든 이건 잘 안 나오고요. 주로 이제 갈등의 조정 방법이 나와요. 싸움은 두 가지가 있다. 지방과 지방의 싸움이 있고 중앙과 지방의 싸움이 있어요.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행안부가 원칙이에요. 행안부가.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과 지방이 싸울 건데 광역과 광역이 싸운다 행안부가 해요. 광역 안에 있는 자치구하고 다른 광역의 어떤 시가 싸우더라.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하고 서울시 관악구가 싸우더라. 그럼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가 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서울시 안에 있는 기초끼리, 예를 들어서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이럴 때만 누가 한다? 시도가 해요. 그 다음에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과 지방이 싸울 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거든요.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집행이 돼요. 직무이행 명령이 되고 대집행이 되다 보니까 강제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인데 법에는 조정을 하면 이행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이나 집행명령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뭐가 없다?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역 간 갈등, 안 하겠다, 님비, 하겠다, 핀비. 내 임기 중에 뭘 하겠다, 핌2, 내 임기 중엔 절대 못하게 막겠다, 님2,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싸움은 두 가지가 있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뭐 권한쟁의, 뭐 이건 헌재가 할 거고, 기관쟁의 대법원이 할 건데, 이건 뭐 내 건 아니죠. 권한쟁의는 법적 주체끼리 싸우는 거고, 기관쟁의는 그 주체 안에 있는 기관끼리 주로, 예를 들어서 단체장하고 지방의회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게 기관쟁의라고, 이땐 대법원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조정이 나올 건데, 국무총리의 행정협의조정위원, 이걸 대통령을 바꾼다든지, 이걸 분쟁조정위원회를 바꿔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행안부에 있는 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시도에 있는 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어쨌든 둘 다 법률기관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행안부나 시도에, 국무총리에, 지방끼리 싸웁니다. 중앙과 지방에 싸웁니다. 조심할 게 여기는 직권이 됩니다.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땐 직권이 되지만 직권 조정이 안 됩니다. 신청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밑에 거예요. 여기는 직무이행 명령 가능하고 대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조심하시고요. 다 행안부가 한다. 중앙에서. 단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이 같은 시군자치구끼리 싸울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동작구와 서울에 있는 구로구가 이런 식으로 싸울 때만 지방에, 시도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를 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싸웠네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번이죠. 두 번째,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야. 나머지는 거의 뭐 의미 없어, 이거. 어디 소속인가, 이름이 맞는가만.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광역은 행안부, 기초끼리는 시도 설명드렸고, 신청이 원칙이지만 밑에처럼 뭐 된다? 직권조정이 돼요. 2번이 직권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사항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강제력이 있습니다. 예산도 배분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4번 틀렸죠. 동일한 광역 내 기초끼리 싸울 때는 중앙이 아니라 광역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중앙과 지방이 인사교류가 되면 이런 소모성 갈등은 완화할 수 있겠죠. 사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린 단체자치거든. 또 포괄수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이 다 할 수 있는데 중앙이 또 특별지방행정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놓고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나오겠죠. 맞는 말이고. 그럼 틀렸죠. 중앙과 지방 갈등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에는 이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집행명령도 안 되고 대집행도 안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자치권입니다. 자치권 나왔을 때는 고유권과 전례권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거, 사법권이 없다. 그 다음에 조세 세목의 설정권, 지방세 설정권, 그 다음에 세율 설정권, 이게 없다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자, 우리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예요. 이 자치권은 국가가 준 겁니다. 종속적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는 거는 요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고유권설은 영미 국가들이에요. 나라는 있지만 이 중앙이 지방을 통치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 지방 애들은 스스로 이 지역을 다스렸겠죠. 그러면 이 다스릴 권한 누가 줬냐? 원래 지방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고유권설 또는 천부인권설, 자연권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민자치고요. 반면에 대륙계 국가,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중앙이 강력했어요. 이미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권 누가 준 거다? 국가가 준 겁니다. 중앙이 준 거예요. 이걸 전례권설 또는 국권설이라고 그래요. 단체자치. 헌법은 제도보장설. 이건 뭐냐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거야. 법률로는 폐지가 안 돼요. 이걸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으로만 해야 돼요. 단 최대 보장이 아니라 최소 보장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헌법의 다설은 제도보장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입법권은 뭐가 있다?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조례는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뭐가 필요 없다? 위임이 필요 없어요. 단 지방자치법에 역시 법령의 범위 아닌데 예외가 있어. 권리 제한, 의무부가 침행정이죠. 벌칙, 좀 침해야. 그땐 반드시 법령 안 돼요. 대통령령 안 돼. 법률의 위임이에요. 법률의 위임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법의 벌칙은 과태료밖에 없어. 물론 법을 개정한다면 벌금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only 과태료입니다. 벌칙할 때도 법률 위임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조례로 위임했는데 법령에서 그 법령보다 하위 법령, 이런 법률이 위임했는데 대통령령이 위임했는데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요, only 지방사무야. 지방사무는 지역에만 관련돼 있어. 지역에 관련돼 있어야 돼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사무. 누가 빠진다? 기관은 빠집니다. 조례는 기관임은 원래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관임 할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규정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걸 위임조례라고 그래요. 근데 위임조례는 내게 아니고 행정법 영역이니까 거기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와 광역은 사실 이론적으로 대등하거든요. 그래도 질서 잡기 위해서 기초의 조례는 광역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서열은 잡아야 될 거니까요. 그다음 원칙으로 요 지역 내 한정되지만 서울시가 8당 저수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서울시 이제 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 경기도거든요. 그럼 경기도 동의받아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이 8당에도 적용됩니다. 원칙은 그 구역 내지만요. 예외적으로. 규칙입니다. 이게 약간 바뀌었어. 옛날은 법령이나 조례 위임이 필요했어요. 위임 규정 사라졌어요. 그냥 법령이나 조례 범위 내에서. 그치? 여기 좀 바뀌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니은도 마찬가지로 서열을 맞추려고, 기초의 규칙은 광역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의 관계는 대등의 원칙적으로 관할 위반은 무효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했다, 무효. 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로 했다, 무효예요. 근데 관할이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상충된다면 누가 먼저다? 조례가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민 관련되거나 돈 관련된 건 무조건 조례로 해야 돼요. 또 깊이 들어가면 조직도 조례예요. 조직도. 과 설치 같은 거 다 조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인사행정, 이 인사 내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다, 그 다음에 재무다, 주민 관련된 거 전부 다 조례입니다. 주민 권리, 재정 부담, 벌칙 같은 것들. 벌칙은 규칙으로 못 정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이건 지방사무라고 그래요. 기관임사무는 그 위임기관 거니까 규칙을 할 수 있습니다. 벌칙은 조례로 해야 되고 규칙으로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 제정 절차.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조례도 승인 필요 없고
규칙도 승인 필요 없어요. 보고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지방의회가 조례 의결해요. 지방의회는 의결기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례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요. 근데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만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지방의회 의결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5일 안에 단체장한테 줘야 돼요. 단체장은 20일 안에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요구해야 돼요. 재요구할 때는 수정도 안 되고 일부도 안 되고 보류도 안 되고 반드시 환부해 줘야 돼요. 환부해 줘야 되고, 됐지? 일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회 받았지? 그러면 원래 의결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재의결은 가중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에요. 3분의 2 찬성. 그치?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되었다. 또는 20일 안에 공포하지 않아도 확정돼요. 재요구하지 않아도 확정돼 버립니다. 그때는 즉시 공포해야 돼요. 근데 즉시 하지 않는다. 5일 지나면 누가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예외적으로 조례에 대한 공포권이 있습니다. 법률상 다른 규정이 없다. 20일 안에 뭐가 나온다? 효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날짜 몰라도 되지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조례든 규칙이든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승인 필요 없어요. 자, 자치행정권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사법권이 없고 세목이나 세율 설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액 인건비 나옵니다. 이건 언제 들어왔냐? 노무현 때 들어와요. 이건 재무행정인지 인사행정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 비용이다 보니까 재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인사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총인건비는 신공공관리론이고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전부 다 인원이 정해져 있었어. 7급 몇 명, 9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인건비 상한만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네가 재량껏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다 재량 줄 수 없다 보니까 중앙은요. 총정원은 대통령령이야. 총정원 밑에 누가 있냐면 계급별과 직급별이 있어요. 계급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냥 전체 구급이니까. 직급별은 행정구급, 뭐 세무구급 가를 거니까요. 총정원은 대통령령, 계급과 직급별은 총리령, 부령. 부처청은 중앙정기관이야. 법률. 실국이야. 실국과인데 실국까지는 대통령령, 재량 없어요. 과가 재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관이다. 국은 대통령령이지만 과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총정원은 내가 못 만들지만 직급별과 계급별 정원은 내가 재량이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은 총정원이 없어요. 총정원이 없지만 기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 정해져 있어서 제약이 됩니다. 총정원 없다. 그 다음에 계급과 직급별은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국가직은 대통령령이고 과 단위는 조례예요. 조직은 조례라니까. 재무도 조례고요. 주민도 조례고 다 조례입니다. 인사 내규 같은 게 규칙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자치경찰. 우리는 자치경찰 제도가 전국에 실시되고 있지만 자치경찰을 따로 뽑는 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치경찰 따로 있는 건 제주도. 나머지 지역은 국가경찰이 국가경찰 업무도 하고 자치경찰 업무도 합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자치경찰이고 어떤 건 국가경찰일까? 원이 그려져요. 요 지역 내 머문다 자치경찰, 선이 그려져서 지역을 넘나든다 국가경찰입니다. 뭐 외부 효과라든지 규모 경제라든지 일반적 범죄 수사 같은 것들은 중앙경찰입니다. 근데 지방 자치경찰이 수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학교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요 지역 내 교통사고라든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밑에 있죠. 학교, 소년범죄 이거는 전국을 넘나들기 어려울 거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지역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기관이 할 건데 이 국가경찰은 어떤 건 중앙업무 어떤 건 자치업무거든요. 중앙업무일 때 누가 한다?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 업무일 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도경찰위원회입니다. 조심할 게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시도 소속인데 조심할 게 얘가 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시도경찰위원회는 누구 말을 듣지 않아 시도지사 명을 듣지 않아요. 직무상 독립이고 자치경찰 업무할 때는 시도지사 명령이 아니라 시도경찰위원회 명을 받아요. 밑에 있죠. 지휘감독,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자치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 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입니다. 여기까지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 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자치경찰사무를 서울시장의 명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경찰위원회 명을 받아요. 요것만 조심하십시오. 자, 문제입니다. 이거 1번 설명 안 드렸는데, 자치구는 원래 그 대도시가 유기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크니까 서울시를 25개 자치구로 가른 거예요. 그치? 다른 나라들은 이 자치구의 자치권을 안 줘. 그러니까 일반 행정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독재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소선거 제도고, 요 자치구에도 자치권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시군에 비해서 작아요. 왜? 원래 의미의 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 지금. 가장 근원적 자치단체는 군이거든요. 군에서 중심지가 시가 되고요. 요게 커지면 뭐가 돼? 광역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시군이 모여있는 게 도가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데, 자치구만 인위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자치권은 시군과 달라요. 더 작아요. 더 작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들, 특별자치도 특별히 붙었지만 전부 동급이에요. 다만 특별히 붙은 애들은 특례가 들어가고 개별법이 있어. 서울시법, 제주도법, 강원도법, 전라북도법, 어디 있죠? 세종시법. 이런 애들 특례가 들어갑니다. 또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어디 있어? 성남시 또는 어디 있습니까? 수원시. 그냥 기초거든요. 인구가 50만 넘어가요. 그때 뭐가 들어간다? 일반구를 둘 수 있어. 성남시에 분당구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에 일반구. 그 다음에 구는 어디 있다? 옳지 않은 거는 그 1번입니다. 구는 광역시에도 있어요.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밖에 없지만 인천시에는 강화군도 있어요. 강화군. 그 다음에 부산의 기장군인가요? 그 다음에 대구의 칠곡군 이런 식으로, 울산의 울주군 이런 식으로 군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우리나라 없는 게 뭐다? 사법권 없습니다. 사법권하고 외교권, 국방권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틀렸죠? 또 없는 게 뭐가 있다? 재정권이 있는데 조례로서 지방세는 못 만들어요. 지방세는 법률로 만들어요. 1번 틀렸고요. 행정기구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범위 정해서 조례로 만듭니다. 행정기구는요. 사법권 없습니다. 자치권은 중앙이 분권화시킨 거지 지방의 독자적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포괄수권인데 지방자치법에 사무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 예시주의라고 그래요. 예시주의라는 건 이것 빼고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얘만 나열한 거지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열거주의라고 그래요.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열거주의.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 근데 일부 막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시주의라고 그래요. 5번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상급의 조례에 위반 안 됩니다. 법령 당연히 안 되고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나눈다는 거야. 나누기 위해서 기구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3번 틀렸죠.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부과징수는 조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방세 못 만드는 거지 부과징수는 할 수 있는데 좀 그렇다 이 표현은. 이거는 법률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법률로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조례로 이제 부과할 수는 있어. 근데 다만 세목을 못 만드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하고 지방자치단체니까 단체 위임까지 가능합니다. 답이 3번이 가장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 정할 수 있고요. 위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밑에 게 중요하다.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에요. 법률.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조례나 규칙은 당연히 광역의 조례 규칙 위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 위반했을 때 이것도 벌칙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률이 바뀐다면 형벌도 가능하지만 지금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단체장이 부과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뭐다? 뭐 틀렸죠? 1번 틀렸죠? 단체장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니까요.
조례를. 자, 그 다음에 경찰단이네. 따로 자치경찰단이 있는 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경찰이 같이 하는 거지 이런 자치경찰단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7번입니다. 제주도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라면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그 다음에 학교 폭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도경찰위원회가 어디 있다? 광역 소속이에요. 시도 소속이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틀렸죠? 시도지사 명령이 아니라 직무상 독립이에요. 답이 3번,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원칙적인 수사는 누가 한다? 중앙이 합니다. 선을 넘나드니까요. 조그만 학교 폭력이나 아동 폭력 같은 걸 지방이 하는 거지 범죄 수사는 중앙이 하는 게 원칙이고, 항상 조심하는 게 시도경찰위원회가 여기 소속이지만 독립이에요. 자치경찰 할 때는 시도지사 명령이 아니라 경찰위원회 명령입니다. 답이 4번이고요. 8번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다. 그건 자치경찰이니까 그냥 지방입니다. 중앙과 비교하면 돼. 지역 실정은 지방이 맞다. 통일성과 효율성은 중앙이 맞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주민 생활안전은 자치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관장하기 위해서 광역에 있습니다. 시도경찰위원회 맞는 말이고, 통일성은 중앙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치권이네요. 다음에 자치단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